예, 우리 오동석 지수리님, 요거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진영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제목은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안. 네? 이게 도대체 국정원 개혁에 대해 가지고 국정원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하나도 말을 해주지 않고 계속 족쇄만 채워나가고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결론이 재밌어요. 국가안보라는 대명제 앞에 조그만 불편 정도는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국내에서 그게 정보란 이름으로 보면 하나로 묶일 수 있지만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이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이라든지 대북적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라고 한 측면들은 이제 비밀주의적 속성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까지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게 해왔던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양자를 좀 분리하는 것의 의미로서의 어떤 의미인 것이지.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타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절하게 일의 역할에 따라서 그 본질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다른 기관에게 배분이 되되 공백이 없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것이 불편함에 머무르지 않고 어쨌든 조직의 효율성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붉은 정보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여기에 공감을 한 게 정보기관 필요악이다. 양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조직은 우리나라를 불구하고 제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 존재할 때는 그게 분명히 순기능이 있고 그걸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역기능이 따라나오게 되어 있다. 그럼 몇 가지의 일부 나타나는 역기능을 가지고 본연적인 큰 순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저는 오늘의 이 국정원 개혁 문제도 국정원의 순기능을 살려주고 역기능, 정치개혁 문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제가 국정원 장관으로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는 거론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인권의 침해 문제.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0%까지 못을 바꾼 거는 좀 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의 이제 그러한 몇 가지의 제동장치를 마련해보면은 불가능한 이런 상태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기능보강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국정원에다가 대테러 방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내용이 포함된 대테러 대테러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솔직히 알다시피 이렇게 앞으로 어떤 테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터지면은 그때 가가지고 아이쿠 제가 2003년도에 북한에서 핵화가 매년 100명씩 이뤄져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고 기무사랑을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정부 정부로부터 견제받았어요. 왜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하냐. 7, 8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방에 있습니다. 예방. 막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난 다음에 뭘 수습하는 거는 그거는 차선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그 다음에 서상기 의원이 얘기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가 얘기한 대테러 방지법 이와 같은 것들은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 뭘 권한을 주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하고 만들어가지고 있지 않은 거하고는 예방의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확실한 말씀한 것은 저기도 이제 이 박사님도 계십니다만 국정원이 예방한 게 지금 100 중에서 99개라면 그건 하나도 드러나지도 않고 밝힐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런 국정원 역할은 다 해놓고 몇 가지 그 조그마한 그 결함을 가지고 이 전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합법적인 감청의 보장, 다음에 대토로방지법, 그다음에 사이버지원법, 이것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법으로 제정돼서 국정원 기능을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 비밀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의 체제 아래에서도, 그리고 또 경찰 쪽에도 대테러 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사실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도 테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국정원의 노력도 있고 또 다른 경찰이나 검찰 또 군 어떤 그 정보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설득해야 될 어떤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국정원에 그런 것들이 다 가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드렸던 것처럼 이게 권력의 어쨌든 분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안 알려져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국정원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의 하여금 국정원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좀 잠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해는 어쨌든 국내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인 어떤 수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양자를 지금 상황에서 좀 일단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